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. 근데 저희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원 하나, 악기 요 정도로만 하지 더 이상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아이들을 9시에 재웠습니다. 그 덕분에 아이들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었냐 하면요, 한번 여쭤볼게요. 요리를 하는 게 편하세요? 배달 음식 주문하는 게 편하세요? 책 읽어주는 게 편하세요? 그냥 학원 보내는 게 편하세요?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육아를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. 지금 아이와 최대한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지 않으면 5년, 10년 뒤에 그 관계가 금방 역전이 돼요. 여러분은 다시 아이 곁에 가고 싶고 아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아이의 생각이 궁금한데 아이는 문을 닫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사춘기가 되고 나서 너 엄마가 밥 차려놨는데 엄마가 차려준 밥 안 먹고 나가서 이런 거 사 먹었다 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늦게 자고 안 일어난다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시니까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다. 애 안 낳을래.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분들도 많아지시고요. 점점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는 노력을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아이들이 훗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요.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당장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소박하더라도 그냥 건강한 집밥을 좀 해 먹이시고요. 애들이 엄마 옆에 와서 책 읽어달라고 할 때 책 한 권 더 읽어주시고요. 무슨 학원이 좋대, 저 학원이 좋대 하면서 학원만 알아보시고 내가 학원 보내줬다고 해서 엄마 역할을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유난히 나의 화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어요. 이러면 이제 파릇파릇 자라나는 아이인데 얘가 아직 수학을 못한다, 잘한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버럭 화가 납니다. 내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했었으면요, 아이가 좀 부족해도 결국 잘할 거야, 뭐 나도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, 나의 두려움이 뭔지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그 문제를 나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버럭 화를 내잖아요. 그러면 자식도 또 부모 때문에 또 다른 2중, 3중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가진 트라우마, 스트레스,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됐잖아요. 나의 치유의 힘을 믿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참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한테 말을 했는데 아이가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FM으로 자랐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란 99%의 엄마들이 FM이세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부분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었던 사람인데 육아라는 것을 딱 접하게 되니까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요. 애와 나는 분리된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. 그래서 아이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른데 내가 말했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용납이 안 되는 거죠. 했던 말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이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살벌하고 엄마가 분위기 메이커잖아요. 근데 제가 코칭을 하고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힐링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라클 미타임 이거를 하면서 새벽 루틴을 정해서 실천을 한다던가 무언가 저도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을 했었을 때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.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화가 덜 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뭘까 조금은 이제 알 것 같고 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어도 나름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. 심지어는 첫째라서 가지는 트라우마가 있고요. 막내라서 가지는 트라우마가 있고 딸이라서 가지는 트라우마가 있고 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. 저희는 마음을 알아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.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냅니다. 이렇게 꾸준히 66일, 100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말 많이 치유가 됨을 느껴요. 또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온 가족이 밤에 아무 일 없이 현관문을 닫고
있고 다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잠잘 수 있다는 거,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, 그게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느끼기만 해도 저는 그게 이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명상을 한다던가 다양한 소모임을 저희들 하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. 요즘 육아를 보면 이래야만 한다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기준이 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한대, 다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 애도 학원 가야 되고 우리 애도 지금 더 빨리 시작해야 되고 우리 애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내가 월급이 얼마라도 2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뭐 수학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에만 엄마들이 좀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우리 부모가 정말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막 100m로 달려서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엄마 난 할 일 다 했어요. 네가 다 이뤘다.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. 그리고 아이 때부터 지키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게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절실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지 좀 젊은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 공부, 경쟁, 비교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너 몇 시에 자니? 니네 집은 일요일은 뭐 해?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생활 자체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. 그런 루틴을 가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자라면서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이 학습 습관으로 바뀌고 공부도 스스로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엄마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시키시고 좀 아이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보는 이 옆집 엄마들, 옆집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가 뭔가 좀 불안정적이고 공부도 하자고 하면 너무 싫어하고 엄마가 10번 불러야 겨우 와서 책상에 앉고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요. 엄마가 조금만 달라지시면 아이들은 100%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. 저희 가족만의 루틴이라 그러면 잠자는 시간, 특히 저녁 식사 시간 이게 정해진 루틴이에요. 그래서 몇 시가 돼도 아이들이 뭐 고등학생, 대학생이라도 우리 집 저녁 먹는 시간은 몇 시니까 스터디 카페 가 있더라도 그 시간에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.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누가 와도 저희 집 문화를 따릅니다. 이게 우리 가족만의 루틴이라고 생각하고요. 루틴이 많을수록 자동화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생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. 스티브 잡스가 항상 똑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같이 크는 거예요. 그게 꼭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일단 자기 개발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가 내 집에서도 책을 읽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다정하고 따뜻한 말이 우리 집에 오고 가게 하고 남편이 더 나가서 건강하게 열심히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는 일에도 가치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는 내가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육아하면서 꼭 가져보시면 좋겠어요. 어떻게 보면 육아하는 기간은 내 인생 절호의 찬스입니다.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. 애 키우면서 슬쩍슬쩍 나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진짜 생기거든요. 할 수 있어요. 미라클 베드타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.